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사의를 거둬들였다 이런 소식 보내드렸는데 지난주에 휴가를 내고 자맹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출근을 했는데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오늘 이제 지금 2시가 좀 넘었는데 2시부터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신현수 수석은 여기에도 좀 참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자신의 거취를 일임을 했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침 티타임에도 참석을 했고 오후 2시에 수보회의에도 참석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침에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신 수석은 대통령께 자신의 이 거취에 대해서 일임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신이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신현수 수석을 교체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거취 관련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인데요. 오늘은 방역과 경제, 민생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고 일단은 이 신현수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맡긴 만큼 이 고민 이후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오는 분석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네. 신 수석이 이제 휴가 중간에 지인들에게 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동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지인들에게 지난 주말 동안에요. 저는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이런 거를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요.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여지없이 이 문자를 통해서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 수석의 확고한 사퇴 입장에 신 수석과 가까운 인사들은 주말 동안 직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매일 전화에 설득했지만 어렵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을 신 수석이 전했다고 합니다. 윤 대표님. 네. 휴가 기간에 나는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신 수석. 뭐 물론 본인이 뭐 사의를 거둬들인 건 아닙니다. 제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주말 또 휴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뭐 청와대 측에 집요한 설득이 있었지 않느냐.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수도 있죠. 지난번에 검찰 인사가 나온 지가 7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도 한 보름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신현수 민정수석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도저히 있을 자리가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 평생 안 만나겠다. 뭐 감찰까지 건의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날짜를 좀 지나가고 생각하니까 자칫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그 도덕성, 신뢰성, 대통령이 결재도 안 했는데 벌써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발표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하지만 부인했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하고 권력과의 관계를 해빙 모드로 가는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전격적인 인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라든지 심재철 검찰국장을 그 남부지검장으로 보낸 거라든지 원래 강성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서 자칫하면은 이게 이 레임덕이 내부부터 권력 붕괴부터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박범계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갈 때 나가더라도 권력에 충격을 주는 건 좀 피하자. 우선은 4월 초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7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절충점을 좀 찾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은영미 의원님. 그러면 어쨌든 사의 표명을 하고 휴가를 갔잖아요. 네. 휴가 갔다 온 뒤에 제가 사의 표명한 거 제가 거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제 거취를 일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자기가 사의를 내놓고
걷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통령이 어차피 결정하실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니 물러나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도 주말 동안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멋대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심사숙고의 시간을 휴일 동안 가졌지만 자기가 또 머쓱하잖아요. 그냥 접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사의는 걷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좀 머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왜냐하면 사의를 표명하고도 대통령이 제가 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은 자기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면은 접겠습니다 하는 것도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제 좀 본인도 머쓱할 거고 해서 대통령에게 그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 뭐 청와대 쪽에서는 아직 오늘 뭐 수석 보좌관회의도 있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신현수 수석이 거취를 맡기겠다라는 입장만 발표했지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그대로 일해라라고 한 말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하지만 나왔죠. 이렇게 한 마당에 대통령이 계속 만류를 했고 본인이 어쨌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런 마당에 그렇더라도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만두시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것 대통령 같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한마디로 순장조로서 아까 이제 7월 검찰 윤석열 총장도 나갈 거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고비고비들이 있는데 뭐 끝까지 갈지 순장조로서 이번 정권 마지막까지 갈지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과 함께 그때 또 이제 민정수석을 다시 이제 교체하는 그런 계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번 국면은 레임덕을 부추길 우려도 있고 하니까 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그러니까 결정권을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석 하나만 더 해보고 다음 넘어가죠. 윤 대표님.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은영미 위원 분석으로는 대통령이 사의를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열심히 일해봅시다라고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한 주 내내 이어졌던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논란들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걸까요? 우선 뭐 일단락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검찰 뭐 실무 인선도 있긴 합니다. 네. 조만간 한다는 건데 지금 그 민정수석을 패스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또다시 패스해서 이렇게 일을 좀 키우겠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봉합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 사표를 신현수 민정수석이 2번이나 냈는데 네. 처음에는 일단 받아들이는 식으로 했다가 그걸 수용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게 왜 그렇겠어요? 신현수에 대한 뭐 20여 년간 대통령하고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제일 핵심인 네거티브 팀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워낙 민정수석의 뜻이 완강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 4일간 쉬면서 상당히 청와대 쪽에서 뭔가 설득이 긴박하게 좀 오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신현수 민정수석이 거취를 대통령한테 맡기겠다는 거는 뭐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겠다 뭐 이런 뭐 뜻이라고 좀 보여집니다만은 이번에 저는 일단은 봉합됐지만은 그게 완전히 그 화산이 꺼진 건 아니고 휴화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휴화산. 뭐 중대범죄수사처라든지 지금 검찰하고 그 관계가 지금 강경 세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대화, 화해 온건파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도 강경파들이 좀 계속 좀 나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검찰하고의 청와대 권력기관과의 갈등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 그 조국 민정수석 수사라든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부라든지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금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그 강제로 좀 막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많거든요. 네. 그 수사가 뭐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있고 이게 봉합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네.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휴화산이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터질 가능성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신현수 이 수석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알려지는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혹시 오늘 법사위에서 이 신수석 관련돼서 무슨 언급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법사위에서 신현수 수석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법사위는 사실 파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행이 된 이유가 이용구 법무차관이 뭐 그러니까 열이 나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의 소식 꾀병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게 파행으로 치달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용구 차관이 죄송하다. 그때 뭐 고열이 났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 국회에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지 않았었는데 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이 빚어지게 돼서 송구하다라는 정도의 어떤 사과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 얘기인데 네. 주말 동안에 네. 신수석을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 SNS를 보니까 주말 사이에 다녀온 걸로 보여져요. 등산했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신수석이 어쨌든 마음은 돌렸는데 그럼 주말 사이에 박범계 장관과 신수석이 만났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도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 알아봤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주말에 박범계 장관이 등산을 한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네네. 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 박범계 장관이 SNS에 올린 건데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란 멘트로 좀 의미심장합니다.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란 멘트랑 같이 저렇게 이제 산등성에 이제 올라서 있는 등산한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수석이 이제 전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까 이동석 기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박범계 장관은 평생 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바에 따르면 주말 동안 글쎄 박 장관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김 기자. 네. 여기서 이 검찰청 넘버 2 조남관 대검 차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작심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조남관 대검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작심 발언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장관님과 총장님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의 대검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는 하고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사팀 대거 교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조남관 차장 얘기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만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의 대검 체제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공개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사위원회가 종료가 된 다음에 이게 결과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선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고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들으신 이 조남관 차장의 얘기가 이제 그대로 인사위 결과로 나온 건데 이제 문제는 검찰 인사위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한테 이제 참고가 되는 내용인 거지 장관이 꼭 이 검찰 인사위 내용을 꼭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에 아마도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오후에 있을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로 이 인사위의 내용 조남관 차장이 얘기한 이 내용대로 사실상 대검 기존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가는지 요 여부가 사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 위원님. 네. 이제 알려지기로는 오늘 이제 인사위원회가 있었고 오늘 아마 조만간 이 중간 검사 인사가 있을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자, 검사위원회를 앞두고 주말에 등산을 갔던 박범계 장관. 이 메시지가 지치지 않게 기운 차려서 당시에 신수석은 여러 가지 장고에 들어가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등산을 가서 이런 메시지를 남긴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일단 이 등산 갔을 때는 일단 그 신수석은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물론 오늘 마음을 바꾸긴 했지만 주말에 지인들한테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안 보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박 장관이 이렇게 등산을 갔던 저 사진을 보면 등산을 가서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하고 뭐 심기일전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도 신수석이 돌아올 거라는 뭐 그런 뜻을 몰랐을 수도 있고 자신이 신수석과 소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등산을 갔느냐? 실제로 이제 이번 그 신수석의 사의 표명 파동을 일으킨 게 사실은 박 장관이거든요. 일부에서는 박 장관이 사고를 쳤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한마디로 뭐 정확한 뭐 명확한 그 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거나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박 장관이 인사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신수석이 이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라는 것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 말하면서 한마디로 박 장관이 잘못했고 신수석이 화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수석을 지금 만류를 하고 지금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어쨌거나 인사를 내긴 했는데 코너에 몰린 입장이 됐고 자기 때문에 이 파동이 이 사회 파동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등산에 가서 사진을 올림으로써 지지층을 좀 결집하기 위해서 지지층에게 자신의 그 입장을 좀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이번 검찰 인사가 물론 신수석 패싱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고 한마디로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한 인사였다라는 거를 지지층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등산 가서 올린 사진을 올리고 지지층이 제 입장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도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SNS를 많이 활용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SNS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육사의 시도 올리기도 했고 또 그 법무부 청사 앞에 꽃다발이 아니라 꽃바구니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사진이나 글 뭐 이런 것들을 올림으로써 지지층한테 호소를 하고 지지층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호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지영 기자.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조만간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오전에 열렸고 열릴 것이라는 건 이전부터 예고가 됐었고 신수석은 청와대에 돌아와서 직무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인사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 법해요.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수석이 휴가 중에도 오늘의 검찰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휴가 중에도 인사 관련 협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수석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과 어떤 청와대 내지는 법무부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자임을 해온 만큼 뭐 그런 역할을 그 휴가 중에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박범계 장관과 논의를 한 것이냐. 여기 질문에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 비서관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후속 인사 과정이 보고가 됐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월성원전 사건 그리고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또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 이 권력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그 수사하는 일선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내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기조인데 이게 실제로 유지가 될지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 결과로는 인사를 뭐 소폭 최소한으로 내겠다라고 이렇게 일단 오전에는 논의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인사가 실제로 오후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것에 따라서 이 신현수 수석의 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해석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간 휴가 기간 동안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인사 관련해서 논의는 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 조율에 참석했고 또 협의를 한 걸로 들었다라고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소위 이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일컬어서 신수석 패싱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일단 야권에서 논쟁이 굉장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요. 전자결제 시간만 공개하면 논쟁이 끝난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일한 대처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선 김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하려면 못하는 거지요. 예,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의 역할은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다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요. 자기의 뭐 의사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사표를 낸다 안 낸다 전 적절하지 않다. 저는 사실 그 신현수 수석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대학교 동기에 회장도 오랫동안 했나 신임이 두터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고 뭐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기 기웃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 정치할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습니다. 몇 시에 뭘 올렸다 결정났다 다 나오죠. 그 시각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은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다 공개하겠다고 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요. 박범계 편가르기가 문제라면서 박범계 장관이 잘못했다는 거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박범계 장관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감찰 인사파동의 실체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표님,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가 오늘 이제 잠시 오후에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 이 인사에서 현 정권 관련된 수사 담당자가 대거 교체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그럼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핀셋 인사 좀 하지 말고 그 결혼 생긴 거 그 자리만 좀 채워넣는 인사 좀 해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하는 거는 그 정도는 좀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 수사하는 팀을 중간 간부들로 다 바꾼다? 그럼 신현수 민정수석이 들어오는 좀 명분이 없죠.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에 그 민정수석 관련된 일 갖고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하고 충분히 논의된 줄 알고 사인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좀 진실성이 상당히 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발표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전 제가 없이 인사 발표한 건 아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것도 사전 제가를 했는지 그 전자결제 시간은 좀 분명히 좀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감찰을 민정수석이 자기 입으로 건의한 적 없다. 그런데 뭔가 좀 이 후속 조치를 더 좀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민정수석까지 복귀하는 데 따라서 원래대로 강경 인사를 계속한다.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분란을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이 이 신현수 민정수석 오늘 아침 출근을 할 때 모습입니다. 글쎄요,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 아마 오후 늦게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담긴 의미,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